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얼마 전 파혼을 한 30대입니다. 짧은 연애였지만 정말 이 사람이다 싶었었어요. 남자친구와는 소개팅으로 만났습니다. 친구가 아는 오빠를 소개해준다고 하며 갑자기 그 자리로 부르는 바람에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었죠. 저희는 서로에게 첫눈에 호감을 느꼈습니다. 남자친구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저는 플로리스트인데 꽃집 겸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본래 직업은 웹 디자이너였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었고 회사를 옮겨보아도 영 저에게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휴직을 하게 되었고 그때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꽃에 대해 공부하고 배우면서 제2의 직업으로 플로리스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아버지의 건물 1층에 공실이 나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여유롭게 좋아하는 꽃 속에서 일을 하니 너무 행복하더군요. 그러다 사랑하는 사람도 만나게 되었고 꽃집도 카페도 운영이 잘 되었습니다. 플로리스트로 직업을 바꾸고 나서 모든 것이 잘 풀렸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 것을 큰 고민과 걱정 없이 할 수 있었던 데에는 든든한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홀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엄마가 제가 중학생 때 병으로 돌아가시게 되어 아버지와 저 그리고 남동생 이렇게 셋이서 살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원래 건축 설계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현장에 나갈 일이 있어 가셨다가 사고를 크게 당하게 되셨고 그로 인해 한동안은 거동도 힘드셨어요. 의지가 강한 아버지는 처음엔 절망도 하셨지만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치료와 제어를 하시면서 다리를 절긴 하시지만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저희를 위해 일하다 다치신 거이기에 제게 아버지의 아픈 다리는 저릿한 그 무엇인가입니다. 아버지의 사고는 산업재해라 회사에서 보상금도 나왔었고 친가가 부유했던지라 그 즈음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며 아버지와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시면서 저희는 생활에 좀 더 여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지금 제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이 건물을 사셨어요. 아무래도 불편한 몸으로 더는 활동적인 일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기도 했고 아픈 다리로 컨디션도 수시로 오락가락했기에 아버지는 활동적인 일 대신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고정적인 수입을 선택하셨던 거였죠. 물론 건물을 살 때 대출도 껴서 샀기 때문에 아버지는 대출금을 빨리 갚아 저희가 결혼할 때 보탬이 되어주고 싶다며 그 불편한 몸으로 낮에는 건물 관리와 청소도 직접 하시며 관리비도 절감하셨고 저녁에는 대리운전도 틈틈이 하셨습니다. 그러지 마시라고 우리도 돈 버니 우리가 알아서 결혼할 테니 아버지는 아버지의 건강만 챙기시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문득문득 엄마도 없이 자란 우리가 결혼하며 사돈댁에 부모 자리가 모자라 보일까 돈이라도 두둑히 쥐어주고 보내야 한다며 그리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열심히 사셨습니다. 그 누구보다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아버지는 그렇게 하나하나 직접 다 일구셨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다 바로 옆에 작은 건물도 하나 더 사셨고 동생 장가 갈 때 줘야 한다며 동생 이름으로 작은 아파트도 마련을 해 두셨습니다. 어느덧 제 나이가 결혼 정년기가 되었고 마침 만나던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32살, 남자친구가 35살이었어요. 남자친구를 만나며 자연스럽게 집의 분위기나 아버지의 다리가 불편한 것도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 아버지의 다리가 걸음걸이 하나 조금 불편할 뿐이지 못하시는 것도 없고 오히려 우리와 다를 것 없었기에 특별히 장애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도 당신을 장애인으로 대해주기보다 그냥 한 명의 사람으로 대해주길 바라셨습니다. 남자친구는 저와 사귀며 저희 아버지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게 되면서 참 대단하신 분이라며 존경스럽다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그게 참 고마웠습니다. 아버지에게 처음으로 남자친구를 인사시킨 날 분명 제가 아버지에게 남자친구가 아버지의 다리 상황을 다 안다고 그럼에도 우리를 위해 열심히 살아오신 아버지를 존경한다고 했다고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버지가 저희와 약속된 장소에 오시며 다리를 절지 않고 똑바로 걸으려고 굉장히 노력하시며 걸어오시더라고요.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아버지는 분명 웃고 있었지만 얼굴이 빨개지도록 애를 쓰며 그 짧은 거리를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아버지의 그 모습에 지금 이 순간까지도 날 위해 저리 애쓰시는구나 싶어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요. 아무리 남자친구가 다 알고 있다고 해도 혹여라도 당신의 모습이 저에게 흠이 들까 그랬을까요? 그날 남자친구는 저희 아버지에게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배려심 깊고 성실하고 따뜻한 남자친구라 아버지의 마음에도 들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만난 지 8개월 만에 결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인성이 제가 결혼을 결심하기에 부족함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 남자친구의 집에 인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결혼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 남자친구가 그러더군요. 자신의 집은 그리 여유롭지 않다고요. 그래서 아마도 부모님께서 도움을 주실 수는 없을 것이고 자신이 모아놓은 돈으로만 결혼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저도 능력 있고 남자친구도 능력 있으니 시작은 능력 안에서 하고 결혼 생활을 하며 함께 벌어 나가자고 했어요. 남자친구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제게 호기심이 많은 듯 보이셨습니다. 식사를 하기 전 대화를 하는데 어머님께서 그래, 꽃집을 한다고? 네, 카페를 운영하면서 한켠에서 꽃집도 같이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전문적인 직업이 있는 게 아니라 가게를 한다는 거네? 아, 가게를 하는 거라고 하신다면 틀린 건 아닌 것 같네요. 그런데 제 직업도 전문적이에요. 플로리스트라고. 그러니까 그냥 꽃 파는 거잖아. 꽃 팔고 커피 팔고. 꽃시장 가서 꽃 사와서 파는 거? 그걸 누가 못한다고 전문직이래? 예상치 못한 어머님의 말씀에 당황스러웠고 불쾌했어요. 남자친구도 당황했는지 옆에서 어머님에게 눈치를 주더군요. 어머님은 이내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다고? 네, 제가 중학생 때 아니 뭐 할 줄은 알겠어? 딸은 엄마가 있어야 하는데 참. 그래도 웬만한 건 다 할 줄 알아요. 그래도 남자친구의 아버님은 차분하게 엄마 없이 크느라 마음고생을 했겠네. 당신은 뭐 쓸데없는 걸 묻고 그래. 아들한테 들어서 다 알면서. 어머님은 계속 저에게 뭔가 공격적으로 다가오셨습니다. 말투가 원래 그런 건지 아니면 제가 못마땅한 건지 이것저것 물으며 제게서 빈틈을 찾으시는 것 같았어요. 꽃집 위치가 어디냐, 월세는 얼마냐, 신혼집은 우리 아들 회사 옆으로 구해라 등등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꽃집은 어느 동네에서 하고 월세가 얼마인지 이야기 드렸습니다. 아버지 건물이지만 제가 들어가서 운영을 하고 있는 만큼 아버지께 월세를 드리고 있었거든요. 당연히 아버지가 한사코 괜찮다고 하셨지만 아버지의 건물이고 제가 아니라면 그만큼의 수익이 더 날 수 있는 자리인데 제가 꿰차고 들어갔으니 당연히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어머님께 신혼집은 아직 생각을 안 해봐서 남자친구와 상의를 해보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아유, 그거 월세 낼 만큼은 버니? 우리 아들이랑 결혼했다가 가게 말아먹기라도 하면 우리 아들까지 고생할까 걱정이다. 라고 하십니다. 아마도 어머님이 그리 말씀하시는 데에는 남자친구가 제가 운영하는 그곳이 저희 아버지의 건물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어머님께선 당신 아들이 저보다 모든 조건이 더 낫다는 것을 피력하고 싶어 저러시는구나 싶었습니다. 어머님의 말씀이 도를 넘으려 하자 남자친구가 어쩔 줄 모르며 어머님에게 무언가 말을 하려는 듯 하더군요. 아마도 그 건물이 저희 아버지의 건물이라고 말을 하려는 거겠죠. 그래서 얼른 눈치를 주었습니다. 말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어머님이 결정적인 실수를 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양친이 안 계시다는 사실만으로도 솔직히 썩 마음에 들진 않아. 그런데 어쩌겠니?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우리 아들이 너 좋다고 결혼하고 싶다고 이리 데려왔으니 반대를 할 순 없잖아. 그래서 내 마음 따위 내려놓고 널 며느리로 받아들일 거야. 그런데 말이야, 내가 너희 상황, 조건,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예단은 받아야겠어. 요즘엔 예단 1,000만 원 뭐 이렇게는 안 한다는 거 알지? 우리 아들이 대기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은 회사 다니잖아. 그러니 난 못해도 2천은 받아야겠어.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지? 어머님의 그 태도가 정말 너무나 어이없었습니다. 참 이런 말 그렇지만 당신들께선 다 쓰러져가는 15평 오래된 빌라에서 살면서 아들 잘 키워놨으니 예단 2천만 원 해오라고요? 결혼할 때 한 푼 보태주지도 못한다면서 2천을 해오라고요? 네, 처음부터 남자친구가 제게 다 이야기를 했기에 부모님 도움 안 받기로 했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여유로우니 제가 조금 더 보태도 되는 것이니까요. 자식 결혼시키며 한 푼 도움도 못 주시면 그냥 말씀만이라도 예쁘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그 잘난 시어머니 된다고 제게 시집살이 모두를 작동하고 싶으셨나 봅니다. 아파서 돌아가신 우리 엄마를 자꾸 들먹이고 제 직업을 비하하고 예단을 운운하며 고압적인 태도와 말투를 일관하는 모습에 아, 내가 이 사람을 사랑은 하지만 결혼은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끝나고 나면 조만간 결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자고 해야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지나가듯 그러시더군요. 아휴, 불쌍한 우리 아들. 장모 사랑도 못 받고 장모가 해주는 따뜻한 밥 한 끼도 못 먹어서 어떡하니? 그런데 또 장인까지 뭐 일찍 병들거나 불구되어서 옆에서 속 썩이면 내가 진짜 화병 나지 싶다. 라고 하시는데 순간 그 말에 눈이 돌아버릴 것 같더군요. 남자친구도 어머님의 말씀에 화들짝 놀라며 말 좀 가려서 하라고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않냐고 도대체 왜 생각이란 걸 하지 않고 말을 하냐고 야단입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선 예, 생각도 못하니? 아들이 장가간다니까 걱정이 되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본 거야. 아우 진짜 유난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때 결심했어요.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은 안 할 건데 저 아줌마 입방정 떤 건 꼭 후회하게 해줘야겠다고요. 그날 그 자리를 마치고 나오는데 남자친구가 되게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모르더군요. 어머님께서 말씀이 너무 많아서 꼭 저렇게 말 실수를 한다며 아기는 없으니 너무 오해는 말고 속상한 마음은 풀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데 결국엔 그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어머님을 두둔하고 있었으니까요. 이후 저희는 상견례를 약속했습니다. 대체 왜냐고요? 남자친구의 어머님을 후회하게 해줘야 했으니까요. 상견례 날이 되었고 저는 아버지를 모시고 남자친구는 자신의 부모님을 모시고 약속 장소에서 만났습니다. 남자친구 가족이 저희보다 먼저 도착해 있더군요. 그런데 남자친구의 어머님은 저와 함께 들어가는 저희 아버지를 보더니 정말 너무나 요상한 표정을 지으며 저희 아버지를 위아래로 훑어보십니다. 그러면서 낮은 목소리로 어머, 어머, 진짜 다리병신이었어. 어쩌면 좋아. 어우, 맙소사, 할렐루야, 관세음보살. 이라고요. 좀 개념이 없는 분인 건 알았는데 저렇게나 무개념일 줄 몰랐습니다. 다행히 아버지는 살짝 귀가 어두우셔서 듣지 못하셨더군요. 어머님은 연신 똥 씹은 표정을 지으며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난리입니다. 그나마 아버님은 아무렇지 않아 하시며 저희 아버지와 이런저런 대화를 하시는데 대화 중 두 분이 껄껄껄 웃기라도 하면 어머님은 뭐가 그리 못마땅한지 아버님을 툭툭 치며 뭐가 그렇게 좋냐고 성질을 내시더군요. 저희의 결혼 준비 이야기가 오고 갔지만 어머님은 아예 관심 밖이었습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홀 장인 어른이 장애까지 갖고 있으니 당신 아들이 지옥으로 가는 것 같으셨겠지요. 연신 대충 먹고 일어나자고 당신께서 머리가 아프다는 말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저희들의 신혼집 이야기가 나왔고 아버지께서 아이들 신혼집은 사돈들만 괜찮으시다면 제가 갖고 있는 건물의 탑층에서 시작하게 할까 싶은데 어떠실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아버지가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지는 몰랐어요. 그때 어머님은 정말 동공이 있는 대로 확장되고 콧구멍은 벌름거리더니
뭐라고요? 어디서요? 아, 제가 건물을 좀 갖고 있는데 썩 좋진 않지만 리모델링 하면 새 집이 되지 싶어서요. 실평수 42평 나오는데 구조가 잘 빠졌거든요. 마침 세입자도 이사를 가기로 했으니 시기도 괜찮네요. 아, 사돈께서 건물을 두 개나 갖고 계세요? 어머니께선 처음으로 저희 아버지를 사돈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지금껏 말도 안 섞고 눈길도 안 주더니 건물 이야기가 나오니 갑자기 친근해지시더라고요. 아, 네. 아유, 몇 채나? 아, 두 채 있고 조만간 한 채 더 잔금 치르게 될 것 같네요. 아니, 세아가, 너는 아버지가 건물이 이렇게 많은데 왜 세를 줘가며 카페를 운영하니? 아, 제가 있는 곳이 아버지 건물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자식이라도 서로 분명히 할 건 해야죠. 아버지 재산이지 제 재산이 아닌 만큼 당연히 월세 드려야죠. 어머, 어머, 우리 세아가 똑 부러지는 것 좀 봐. 그래, 하긴 듣고 보니 그렇다. 네가 맞으니 나중을 위해서도 분명히 할 건 하는 게 좋지.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네가 맞으니까 나중에 사돈께서 우리 세아가를 더 많이 생각해 주시지 않겠어? 어머님은 벌써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재산 분배까지 생각을 하시나 봅니다. 정말 웃기지도 않았어요. 아들, 장인어른께 잘해드려. 아, 그간 얼마나 외로우셨겠니? 그리고 세아가, 너도 엄마 일찍 여의고 얼마나 힘들었어? 내가 앞으로 너에게 엄마가 되어줄 테니 집밥 먹고 싶고 기대고 싶을 때면 언제든 우리 집으로 와. 정말 이중성 장난 아니죠? 요즘 표현으로 진짜 쩝니다, 쩔어. 이제 그만 어머님의 핑크빛 꿈을 깨드려야겠더군요. 그래서 아빠, 지금 그 집 전세가 얼마나 해요? 우리 그 보증금 다 드리고 들어갈 거예요. 아빠가 자식 생각한다고 안 받으신다고 하면 나 굳이 그 집 안 들어갈 거야. 뭐 우리가 집을 못 구하겠어? 아빠 재산은 아빠 재산이고 우리는 결혼하는 입장에서 집을 구해야 하니 어느 정도의 지출은 미리 다 계획했어요. 그러자 어머니께서 뭐? 보증금을 왜 다 준다고 그러는 건데? 요즘 집값이 한두 푼 하니? 그리고 그 동네 요즘 핫해져서 집값 많이 올랐다는데 아이 너는 생각이 있니 없니? 그럴 돈 있으면 시부모에게 쥐어주면서 앞으로 잘 봐달라고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야. 정말 밑도 끝도 없는 근본도 없는 어머님의 말씀에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만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제가 어머님 댁에 인사 갔던 날, 아니 그 날까지 되짚을 것도 아니네요. 아까 제가 저희 아빠랑 여기 들어올 때만 해도 완전 똥 씹은 표정을 하더니 갑자기 왜 이렇게 과잉 친절하시는데요? 뭐? 아이 내가 언제? 새아가가 뭔가 오해를 했나 보구나. 오해요? 무슨 오해요? 아까 저희 아빠 몸 불편하신 거 비하하는 말씀 하셨잖아요. 저보고 양친이 없어 보고 배운 게 없겠다면서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리도 친절하신데요? 왜요? 저희 아빠가 건물이 있다고 하니 아줌마에게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것 같으신가요? 뭐? 아, 세아가, 네가 뭔가 오해한 것 같은데. 오해요? 무슨 오해요? 저 이 결혼 안 해요. 왜 안 하는 줄 알아요? 아줌마 당신 때문에 안 해요. 사람이 가난할 순 있어요. 또 그 가난은 열심히 살면 극복이 가능하기도 하죠. 그런데 마음이 가난하고 머릿속이 가난하면 그건 극복 안 돼요. 평생 메마른 마음과 생각을 갖고 살게 된다고요. 보니까 아주머니 또한 그런 사람인 것 같네요. 오빠, 잘 들어. 내가 오빠 집에 인사 갔던 날 나한테 그랬지? 어머니가 그런 분 아니시라고. 그래, 오빠는 엄마니까 그렇게 두둔하고 싶었겠지. 그런데 오늘 보니까 어때? 어머니의 민낯이 너무 추악하지 않니? 그래서 난 오빠랑 결혼은 못할 것 같아. 이런 날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아. 우리 여기까지 하자. 라고 하고 아버지를 모시고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오는 길에 한편으로 아버지가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을까 걱정이 되었어요. 제가 제 생각만 하고 그런 자리를 만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아버지는 생각보다 더 강단이 있고 단단한 분이셨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제게 잘했다고, 너무 잘했다고, 제가 절대 굽힐 이유가 없는데 여자라고, 며느리이고 아내가 될 위치라고 그냥 한번 굽히고 들어갔다면 아버지 당신께서 제게 너무 실망을 할 뻔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자신의 아픈 다리가 전혀 부끄럽지 않다고, 이 다리로 자식을 먹여 살리며 이만큼 키워 놓았기에 불편은 하지만 자랑스럽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상처 따위 받지 않으셨다고요. 그리 말씀해 주시는 아버지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존경스러웠어요. 그렇게 전 파혼을 하게 되었고 여전히 카페도 꽃 가게도 모두 다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꽃으로 카페 곳곳을 매일 조금씩 다르게 인테리어를 하니 그런 소소한 재미에 매니아 손님들이 꾸준히 와주시더라고요. 제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다시 결혼을 마음먹게 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간다고 결혼이라는 것에 절대 조급해지지 않고 그냥 주어진 삶을 살며 사랑하는 아버지와 추억을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